안녕하세요. 어느새 벌써 마지막 챕터가 됐어요. 제가 또 요 챕터를 아마 이번 시간에 이걸 다 끝내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요 재무관리 기타 주제라고 해서요. 재무관리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관리 쪽에서는 좀 빈출 주제죠. 그죠? 상대적으로 좀 쉬운 또 주제긴 하고요. 보겠습니다. 재무비율. 그죠. 이제 우리도 이제 재무관리를 보는 시험도 이제 좀 어려운 거,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쉬운 시험 중에서는 요 재무비율 문제들이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죠. 재무비율은 말 그대로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회계자료와 기타 관련된 자료들을 기초로 기업의 경영 성과, 재무 상태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경영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이다. 사실 이제 재무비율 분석을 하면 기업의 여기 장점, 약점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이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 자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랬지만 미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제 나갈 수 있는 요 단점들이 좀 존재합니다. 재무비율 보시면 첫 번째 이 활동성 비율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얼마나 회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냐,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용했냐를 보는 거죠. 보시면 총 자산 회전율, 그래서 보통은 매출액에다가 평균 총 자산이죠. 왜 그러냐면요, 요 매출액은요, 예를 들어 T가 0기, T가 1기 이렇게 있으면 매출액은 이런 기간이잖아요. 네, 자산은 요 재무상태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의 금액이에요. 시점. 그러다 보니까 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매칭하려고 우리가 평균 금액을 쓰는 거죠. 평균은 이제 기초 더하기 기말 금액 나누기 2 하면 요 평균 자산이 돼요. 총 자산 회전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 재무 비율 같은 경우는요, 좀 뭐랄까, 큰 틀에서는 어떤 시험이든 비슷비슷한데 어떤 시험에서는 총자산 회전율을 우리는 매출액으로 하겠다. 그죠?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 어떤 데는 그냥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이렇게 이제 자기들 시험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재무 비율이 어느 시험이나 어느 곳에나, 그렇죠? 동일하게 다 이렇게 쓰인다. 물론 그렇게 쓰이는 것도 몇 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활동성 비율인데 뒤에 더 나가다 보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그래서 보시면 총자산이 얼마나 매출에 빨리빨리 기여했느냐. 총자산 회전율은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식당 가시면 손님이 두 타입 있잖아. 한 손님은 밥만 먹고 바로 나가는 거. 이럴 때 회전율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공간당, 그죠? 공간 혹은 테이블 하나당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이 앉았냐, 혹은 그 테이블 하나당 얼마만큼 매출액을 했냐. 일반적으로 내 테이블 하나당 매출액이 높아지려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그쵸, 어떤 이제 그 평균적인 단가가 올라가거나, 단가 자체는 크게 안 오르고 유사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팀들이 오는 거죠. 여러 팀들이 올리면, 그쵸? 식사하시고 바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총자산 회전율도 이제 그런 그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빨리빨리 이게 도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자산 회전 기간도 있죠. 365나는요, 1년이라는 뜻이에요. 1년 동안, 그쵸? 요 회전이 몇 번 됐냐? 보실까? 여기 률이고, 여기 유리고, 참, 그쵸? 이건 참,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쵸? 그 얘기를 들어, 365, 1년에 10일이다. 그쵸? 10회전이다. 그러면은 36.5일에 한 번씩 요 자산이 회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재고자산도 보시면 돼요. 매출액으로 되는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요 매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원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죠, 매출 원가 혹은, 그죠, 매출 원가 안에서도 보면 감가상각비처럼 비영업용
뭐 이런 현금이랑 관계없는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변동 원가랑 뭐 이렇게 재고자산을 비율로 계산하자 뭐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런 시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요 총자산 회전율을 동일한 방법으로 재고자산 회전율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판매 활동을 효율입니다. 수행했다. 요거는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잖아요. P 곱하기 Q니까 지금 얼마에 팔리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레버뉴 혹은 뭐 세일즈라는 매출액이죠. 근데 재고자산은 원가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준에서 평가되는 또 문제지가 있긴 하죠. 회전율이요. 만약 요거죠. 인플레이션이 심한 환경.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물가가 오른 거에 따라 가지고 판매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증가하며 그렇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로 환산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심한 환경에서는요. 매출액은요. 물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요. 우리가 말하는 세일즈 할게요. 여기다가 세일즈는 물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원가는 우리가 일반 역사적 원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가고요. 여기서 매출은 증가하고 얘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회전율 자체가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환경에서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치 활동성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출 원가 똑같이 원가 기준으로 하면 그나마 이런 걸 조금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 회전율 얼마나 이거를 금방 회수하냐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판매 후 그죠? 대금 지급까지 시간이 짧게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업 활동에서는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외상을 얼마나 짧게 주냐. 쉽게 말하면 기업 활동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거는 내가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고, 그죠?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준다. 이런 것들을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매입 채무 회전율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이 길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는 돈은 최대한 늦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악덕업주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최대한 늦게 주면 기업은 그렇죠? 나갈 돈이 덜 나가니까 물론 언젠간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 안 나가고 덜 나가니까 기업의 자금 압박을 덜 받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1회전 운전자분이냐면 그렇죠? 1회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전이라는 걸 이렇게 보세요. 원재료를 구입하고 일반적인 이제 제조업을 우리가 가정해요.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되고 그럼 이게 이제 장사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1회전이라고 불러요. 그럼 1회전이 이제 며칠이냐? 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1년에 장사를 되게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재료를 구입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회사 안에서는요. 재고자산이 돼요. 언제까지? 팔릴 때까지. 그쵸? 재고자산이 팔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그쵸? 재고자산에 대한 회전율이죠. 제품이 판매했어요. 판매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게 뭐가 될까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나오는 거죠. 채권 회전율이 나와요. 돈을 받는 순간 매출 채권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전체 회전 기간은 재고자산을 파는 거, 재고자산 회전기간 더하기 요 매출채권 회전기간 요 두 가지를 합하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하나의 회전이 완성이 된다. 근데 밑에 보시면 우리도 원재료를 구입했지만 돈을 아까 전에 매출이 일어나고 돈을 늦게 받은 것처럼요. 원재료를 구입했지만 외상으로 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돈이 나가는 거는 요 외상대금을 지급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빼면 그러니까 1회전에서 그렇죠? 요 현금 회전 기간은 돈이 이때 유출이 된 거잖아요. 유출이 되고 팔아가지고 때 유입이 된 거잖아요. 요 기간이 현금 회전 기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1회전 현금 회전 기간은 재고자산 회전, 매출채권 회전 요 두 가지가 이제 운전자분에 대한 그쵸? 영업 회전 기간이고 빼기 매입 채무 회전 기간 요거를 빼면 그죠? 현금 회전 기간이 계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 비율은요, 이제 재무구조, 부채 비율,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 유동 비율은 이런 것들은 근데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 그죠? 보통 이제 단기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다. 당자 비율. 근데 당자 비율 중에 재고자산은 현금화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걸 우리가 당좌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다른 용어로 뭐 산성 시험 비율, 뭐죠? 산성이라는 게 뭐 엑시드, 뭐 하여튼 그런 게 엑시드가 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이라는 게, 그죠? 엑시드라는 게 좀 느낌상 안 좋잖아요. 우리가 산성, 알카리성 하면 알카리성보다 산성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잘 견디는 정도?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유동 비율은 높은데 당자 비율이 낮은 거. 유동 비율은 높다는 거는 유동자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당자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재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과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현금 비율은 말 그대로 전체 유동부채 중에 현금성 자산을 얼마 갖고 있냐. 근데 얘네들은 또 주의해서 볼게요. 우리가 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뭐예요? 사람 회사가 싹 다 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자체는, 그쵸? 현금은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수익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뭐 굉장히 이제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기에는 좀 수월하나, 그쵸? 그 돈 자체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이것도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금액이다. 차입금 의존도 뭐 보시면 되고, 이자 보상 비율도 많이 나오죠. 영업이익, 이자 비용, 그쵸? 그래서 이 비율, 보상 비율, 혹은 이자 보상 배율,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요게 크면 클수록 뭐 좀 건전하다. 장사해가지고 뭐 그쵸, 빚을 잘 갚을 수 있다. 뭐 그쵸,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 비율은 말 그대로 돈 얼마나 잘 버냐. 매출 총이익, 그쵸?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이렇게 있고요. 수익성 비율은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ROE 분석이라고 해요. ROE라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밸런시트, 이게 뭐 자기 자본 있잖아요.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PL, 뭐 혹은 IS에 막 가면 여기 당기순이익, 그쵸? 당기순이익. 그래서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하고 당기순이익. 자기 자본을 쉽게 말하면 주주죠? 주주가 돈 투자해가지고 당기순이익. 얼마 돈 벌었냐? 이게 이제 우리가 ROE죠. 그래서 ROE가 높으면 뭐 주주가 돈을 잘 벌었구나. ROE가 낮으면 주주가 돈을 잘 못 벌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ROE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브레이크다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ROE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두퐁 시스템이다. 예전에 한 1930년대 두퐁이라는 화학회사가 ROE를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뭐 경영 의사결정에 뭐 썼다. 그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ROE를 우리가 영어로 써볼게요. 보시면, 그렇죠? 네, 우리 에쿼티를 E라고 할게요. E. 넷인컴을 당기순이익 NI. 얘는 NI 세일즈. 이게 뭐예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세일즈 토탈 에셋. 그러면 자산 회전율이잖아요. 곱하기 토탈 에셋에다가 에쿼티. 그럼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 순이익률.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얘는 효율성, 그죠? 회전율. 얘는 토탈 에셋하고 에쿼티니까, 토탈 에셋은 데트하고 에쿼티 2니까, 그죠? DE 더하기 EE, 그죠? D가 부채 비율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 더하기 1, 이렇게 레버리지. 남의 돈 얼마나 잘 쓰고 있냐. 요 세 가지의 곱하기로 만들 수 있다 정도예요. 이 ROE는요, 브레이크다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고요. 또 실제로 이거를 ROE 브레이크다운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요, 회사에서 뭐 경영진단이거나 뭐 컨설팅 할 때 문제를 파악할 때, 그죠?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재무 분석의 장점을 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물론 객관적인 자료다. 그쵸? 그다음에 장부 가치 한계성을 완화하고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점이 너무 많죠? 보시면, 우리는 사실 미래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재무 분석은 이제 과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자료를 본다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는 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예측하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회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자료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기업마다 회계 처리 방법도 다르고 극단적으로 회계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교하려면 똑같은 걸 비교해야 되는데 똑같지 않은 거, 유사한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비교 대상을 하면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죠. 일반적으로 뭐 그 재무 비율은 우리가 분석하려는 기업의 그렇죠? 과거 뭐 평균 혹은 뭐 일반적인 경험 비율, 뭐 경영 정책상의 목표 비율 혹은 뭐 산업의 평균, 뭐 경쟁사 비교 뭐 이런 식으로 남들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과연 남들하고 비교한 게 진짜로 좋은 거냐라고 절대적으로 좋은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또 볼게요. 우리 손익분기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얘는 사실 관리회계 부분 쪽에서도 많이 나오죠. BEP라고 하죠. BEP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쵸? 그래서 이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분을 짝수라고 하고 있지만, 뭐, 똔똔? 뭐 이런 거, 쌤쌤? 뭐 이런 걸 이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똑같이 만드는 그 점을 얘기한다. 손익분기점 분석은요, 이런 거예요. 손익이, 여기서 말하는 손익은 무엇이냐? 영업이익을 우리가 손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0이 되는 내가 보면 매출액을 알고 싶다.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한 단위당 판매 가격, 판매량, 그쵸? 판매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몇 개를 판매해야 되냐? 요거를 알고 싶은 게 우리가 말하는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여기 보시면 기업의 총수익과 총비용, 그래서 이 손익이라는 게 영업이익 기준이다 보시면 돼요. 일치하여 그래서 영업이익이 0인 매출액 혹은 판매량이다. 매출액을 판매량이라고 얘기한 건 판매 단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이것도요. 일단 모든 원가는 우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생산량이고 이제 비용이에요. 총액 기준으로 아무리 생산하더라도 총액 기준이 일정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고정비라고 그러고, 변동비 같은 거는요, 생산하면 할수록, 그죠? 총액이 늘어나고, 총액은 늘어나겠죠? 대표적으로, 뭐, 물병 같은 거요. 병 하나가, 뭐, 우리가 생수 만드는데, 생수 껍데기라고 할 물병이죠? 요게 하나에 100원이다. 그럼 생수를 10병만 되면, 제로비가 1000원이 들고, 100개만 되면 10,000원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적으로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동비라고 보죠. 고정비는 기업의 매출액 혹은 생산량과 관련 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가면 이때는요, 또 생산하는 금액과, 그렇죠? 생산하는 물량과 판매 물량이 일정하다,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즉, 재고가 변동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한다. 그래서 기말 재고는 같은 금액을 유지한다. 손익분기점은요, 요 수식을 우리가 봐요. 요 수식, 그렇죠? P 곱하기 Q 볼게요. 그대로 써볼게요, 이걸로. P 곱하기 Q는 뭐예요?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한 단위당 변동비 곱하기 Q, 총 변동원가고, 고정비는 그죠? 총액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요 금액이 0이 되는 게 손익분기점 아니냐. 그러면 여기를 그죠? 놓고 F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 공통인수가 Q잖아요. Q. P-V는 F. Q는 F의 P-V. F는 뭐냐? 고정비 총액이죠. 고정비하고 P는 한 단위당 판매 가격, V는 변동원가. 이게 그러니까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손익분기점이에요. 고정비 총액에서 한 개당 공원이익 이렇게 나눈다. 손익분기점 매출은 고정비 공원이익률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뭐 분석하시면요. 요걸 넘어가면은 요 때부터 그죠? 비용 원가 요 올해 기울기가 우리가 말하는 변동 원가죠. 원가율. 그래서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고정비죠. 여기 변동비고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었나 참 되게 새롭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한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분석은 무슨 경영 관련 목적으로 많이 쓰죠. 특히나 어떤 신사업을 하거나 그쵸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사업 같은 데에서 뭐 본부장이나 사장들한테 어떤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최소한 뭐 얼마 이상을 팔아라 이게 손익분기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일 때 많이 사용하죠. 이것도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판매 가격 변동비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 즉 뭐 시간이 바뀌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모든 비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은 좀 이런 성격이 있어요. 보시면 약간 계단식으로 우리가 이제 급여만 보더라도 뭐 기본급을 받아요. 기본급은 뭐 일을 안 하나 똑같은 급여를 받아요. 근데 야근을 하거나 뭐 주말 뭐 하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시간당 급여를 또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있는데 뭐 그렇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단기 의사결정에는 유용해요. 근데 장기 계획에는 적용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물건을 한 개만 했다고 가정했잖아요. 만약 물건이 10개 있으면, 그렇죠? 참, 네, 물론 이제 가중평균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그냥 굳이, 그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 예제 1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물병 1개, 1,000원에 판매하고 있대요. 제조하는데 발생하는 변동비는 700원. 그래서 V는 700원인 거죠. 고정비는 1년에 1,000만원이다.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이냐? 우리가 이제 Q는 F하고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잖아. 공원이익은 우리가 말하는 매출액에서 판매 원가, 변동 원가를 뺀 게 공원이익이죠. 이 1,000만원에다가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 벌어요? 1,000원, 700원이니까 300원. 그죠? 1,000만원 나누기 300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33,334개가 손익분기점. 그쵸? 판매량이고, 근데 문제는, 그죠? 매출액을 모르네요. 그럼 33,334개에다가 1,000원을 곱하면 아마 3,333만 4천원 이 정도가 아마, 그죠? 매출액이다. 라고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목표 영업이익이 200만원이면 몇 개 판매해야 되냐? 이럴 경우는요, 요 고정비, 요 영업이익도 무조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영업이익을 추가적인 고정비로 우리가 이제 대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0만원이 아니라 고정비가 1,200만원이고 그 중에 300이다. 그러면 이제 4만 개가 늘었죠. 4만 개. 4만 개니까 4,000만원 정도, 그쵸? 이제 판매하면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천천히 좀 짧게 찍으면요 한 2강의는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즘에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